2025 논술 온라인 설명회 2부 시간, 논술 Q&A 시간입니다. 자, 저는 대성마이맥 인문논술 박성환이고요. 수련논술의 신재호입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논술 온라인 설명회를 위한 질의응답 그 부분에서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와서 저희들이 엄선을 했는데요. 논술 이것만 꼭 알고 가자. 이건 꼭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학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빈도가 높은 질문,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선을 했죠. 맞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고르신 것들 중에서 오늘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나요? 그럼요. 엄청 준비해왔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시죠. 궁금증에 대한 해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논술 대학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굉장히 빈도가 높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두 가지식으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대학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첫 번째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 목표 대학이 있죠. 이 목표 대학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나의 현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무엇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논술 합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자신의 강약점을 분석한 다음에 이 목표 대학을 적절한 대학이 이 대학이구나 하고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위에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논술 지원 대학을 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 수리논술의 신재우 선생님께서 팁을 주신다면. 거의 똑같습니다. 네. 다만 올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 보수적으로 네. 보는 게 맞다. 네. 수능 때는 올라갈 거야 오르겠지만 네.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성적을 유지한다고 보고 원서를 일단은 좀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두 번째는 학교와의 적합성. 내가 학교 보는 선택 과목들과 유형들을 봤을 때 나한테 적합한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네. 즉 학교별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맞는지 파악한 다음에 쓰는 거지 난 이 대학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좀 네. 파악 좀 하자. 그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은 차이가 있으니 맞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를 보라.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의 출제 유형이 내 공부한 기본적인 능력치와 맞는지를 따지라.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네, 가지네요. 맞아요. 자,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논술 지원 대학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번 가볼까요? 자, 논술 순공 시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논술 안 했는데 이제 6편 끝나고부터 논술 해도 되겠냐 라는 불안함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논술의 순공 시간은 얼마나 들여야 하나요? 자, 저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베이스가 없을 때, 네. 그 다음에 논술 공부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먼저 이과에서 필요한 공부의 순공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예전이면 네. 좀 편하게 지금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할 텐데 네, 지금도 충분하긴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처럼 확통기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확통기하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 친구들이 기하 공부도 다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미적분의 기본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고 기초도 푸는 게 쉽지만은 않다. 고로 네. 노베이스라고 한다면 사실 네, 합격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공부량은 확보가 돼야 된다. 5시간 맞아요. 이상이죠. 맞아요. 네. 사실 뭐 하루에 수학 공부 5시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일주일에 노수 공부 해줘야죠. 네. 기준이 큰데 말이죠. 네. 근데 공부가 쭉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노베가 아니라 공부 경험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수능 최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출만 이제 공부하면서 빈틈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 2시간 이내 정도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 네. 마이메고리 기출 수업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노베이스일 때는 5시간 이상 필요하다. 요 맞아요. 5시간이란 건 일주일의 논술 공부에 대한 순공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2시간 정도, 네, 네. 일주일에 2시간 정도면 논술 네. 뭐 할 수 있다. 네, 그거에 따라서도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공부가 네. 돼 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논술도 순공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절대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운 좋게 붙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대학별 논술 스타일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문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 논술만 나오느냐, 도표 그래프까지 출제되느냐, 영어 제시문이 있느냐, 수리 논제가 출제되느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맨 마지막에 연세대학교는 언어도 나오고 수리도 나오고 영어 제시문도 나오는 오. 종합 선물 세트고요. 이 난도가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4개 영역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언어 논제만 나오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도표 그래프 등의 비언어 자료를 쓰는 학교들이 건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대, 성신여대, 인하대, 외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를 붙이는 학교들은 상경계열, 그래서 건국대 사회계열, 경희대 사회정보 한의대, 숭실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는 상경계열 이렇게 나눠지고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는 이대, 외대, 그다음에 연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내가 수학을 못한다. 인문계에서. 그럼 수리 논술이 안 나오는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요.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를 선택하면 된다. 간단하네요. 네, 학교들의 유형은 인문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는 좀 복잡하죠. 아, 맞습니다. 네, 자연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골고루 있네요. 일단 약수령 제외했을 때 수원투회학교는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다만 올해 이제 문이과 통합 자전을 뽑는 KU 건대 자전 같은 경우는 네. 문이과 통합인데 문과 논술도 보고 수학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수학 논술은 거기도 수원투까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미적분까지 학교가 서울 과기대, 숭실, 인하, 세종, 네. 가천, 가톨릭대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확통 미적분이 그 아래 광운, 당국, 가톨릭대, 의학까지.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본다.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대, 홍대까지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방금 위에 있었던 미적분까지 시험 범위에서 가천대는 가천대 의회를 의미합니다. 아. 가천대의 일반과는 수원투의 약수령 문제고요. 가천대 의회만 미적분까지 시험을 봐요. 아, 가천대 의예과 논술이 40명이나 뽑죠? 맞습니다. 전체 증원 62명 중에 40명 증원이 가천대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투 미적분 기하가 부산대, 네. 달듯이 부울경 지역 인재고요. 이제 과학 논술이 보는 대학이 딱 3개 대학이 있어요. 일단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이니까 배제를 아예 했고요. 네. 과학만 보기 때문에 이제 의예과에서 네. 아주대 생명 논술, 네. 경희대 의예, 네. 경북 우리가 연대 미래 의예 이 3개의 대학만 과학 논술을 봅니다. 요 3개 대학만 과학 논술이 맞아요.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수리 논술만 하는 거죠? 참고로 경북대 의예는 네. 의학 논술이 있다. 아, 의학 논술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교별로 나오는 유형들이 다르니까 이것도 유불리가 존재하겠네요. 맞아요. 제 생각에 제 아들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시키고 맞습니다. 잘하는 순서대로 학교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그게 같은데요. 맞다. 아이들이 자기가 지원할 학교를 선택할 때 요 수학에서 나오는 범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클까요? 사실은 확통기한은 네. 절대적이다. 사실 예전처럼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엔 오케이 괜찮았는데 네. 이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확통기하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게 맞다. 근데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 일단 무조건 하시라. 그러면 내가 쓸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다. 아, 그러니까 신재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이런 질문 또 참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논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간단합니다. 네.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논술 네. 공부를 안 해요. 네. 시간 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보통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합격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현역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기하 합동도 안 돼 있으니까. 그 합격자가 왜 N수생에 맞냐?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가 있다. 대성학원에는 정규 시간에 논술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논술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불리에 대해서 많이 묻더라고요. 재수생하고 현역하고 논술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어디가 유리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다만 우리 현역들이 어떤 기간들이 있죠? 내신 기간 때 네. 내신.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지만 유리한 점도 있어요, 사실요. 유리한 점은 뭘까요? 확통기하 공부를 내신 때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 N수생 형 누나들은 확통기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네. 거의 유불리가 또이또이다.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현역들이 해야 되는데 네. 현역들 준비를 안 하거든요. 제발 부탁한다. 제발 논술 준비를 꼭 해라. 네.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자. 우문의 현답이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뭐 답이 있죠. 네, 답은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마이맹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그 공부 방법마다 유불리가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맞게끔 준비가 맞는 것 같아요. 혼자 네. 인강을 보면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기출을 풀고 사용평가 보고서를 확인하고 하는 게 잘 네.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네. 현강 수업 듣는 게 낫겠죠. 네. 독학을 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효율적인 컨텐츠를 받고 공부하는 게 제일 낫고요. 네. 독학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혼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술은 다 아시겠지만 의도가 있고 의도에 맞는 답안을 써야지만 채점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마이맹 인강을 통해 공부하는 게 제일 맞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학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문 논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써서 답안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글이라는 건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지만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채점하는 교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돼요. 나를 위한 글이 아니라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첨삭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또 모범의 답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마임에게 제 수업과 우리 신재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건 네. 꼭 선행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공부하라. 네. 우리 강의를 들으면 다 공부할 수가 있겠다. 네. 대학들이 뭐 선행평가 영양 보고서는 다 내놓는데 거기에서 출제 의대와 맞아요. 그다음에 답안의 방향성은 잡고 맞습니다.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논술 준비 마이맥에서 수 시작합시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굉장히 빈도가 높더라고요. 자연계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미적분 파트는 전달은 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을 다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네.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다면요. 네. 그래서 일단 반복되는 빈출 학습 먼저 하고 네. 그런 후에 기출을 풀자. 그러니 네. 막무가내로 기출을 10년치를 다 풀겠다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고로 최근 3년치 기출을 공부를 하되 먼저 빈출 공부를 하고 나서 네. 기출을 풀면서 공부한다. 얼마나 네. 할 거냐? 최소한 한 주에 그 양보해서 3세트는 공부해야 되겠다. 3세트는 네, 맞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기출에 유형이 들어있지 않은 빈틈들을 채울 수 있고 좀 네.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과에서 이문 논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뭐 한 15년 전 논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3년이 중요한데요. 인문계에서 논술의 그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자, 요약, 비교, 분류, 설명, 평가. 이렇게 5개 영역이 있고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글이 아닌 비언어 자료, 도표나 그래프, 사진, 이미지, 만평 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치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 학교가 어떤 유형을 출제하는가에 대한 감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은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치의 기출을 풀되 문과의 논술에서는 이 주제가 학교마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꼭 이 학교의 논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학교의 논제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서 주제 의식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두 개 다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유형별 접근이다. 자, 요거 기본 강의 준비해 놓으셨죠? 그럼요. 저도 유형별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파이널의 기출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네, 가시죠. 자, 다음의 질문을 보시면 이게 지금 문과 이과에서 뭐 이 문제로 심각한 아이들의 그 고민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사탄런 교차 지원 가능한가? 문이과 동시 지원이 되는가? 이과생의 문과 논술이 가능한가? 반대도 되겠죠. 문과생의 이과 논술이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학생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을 텐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학교마다 다르다입니다. 학교마다 케바케다. 네, 맞아요. 예를 네.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관심들이 많은데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탐을 하게 되면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고대는 네. 이과 학생인데 사탐을 하면 요거 이과 지원이 안 논술을 된다는 볼 얘기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지원이 안 과학 된다. 논술을 하더라도 네. 과학 논술을 다른 과목 두 과목 해야 된다. 화원 화투 시험 볼 수 없다. 네. 네, 그런 대학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로 런은 어려운 거고요. 맞아요. 만약에 이과에서 사탐런을 한 친구도 고대 논술을 이과 수리 논술을 본다 하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꽤 많은 대학들 사실 고대, 홍대, 경북대, 의예 뭐 그런 대학들 배제하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대학까지 있냐면 사실 가천대는 네. 요강에는 과학탐구로 지원을 하는 건데 네. 전화를 해보니까 사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탐을 수능 체조에 쓸 수는 없다. 라고 한다면 네. 사탐 지원 가능하다. 네. 이게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꼭 요강을 확인을 하셔야긴 해야 됩니다. 학습 Q&A나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 선생님 맞아요. 답변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사탐해도 수리 논술 볼 수 있나요? 뭐 같은 네, 유형의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대학별로 케바케다. 다 확인해야 한다. 답변 드리고 요 질문도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쭉 가시죠.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연계열 수능 최저 맞아요. 선택 과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네, 홍대 같은 경우에 네. 과학을 해야지만 볼 수 있겠다. 근데 중대, 네. 경희대, 이대, 건대는 제한이 없다. 그런 여기는 내용들입니다. 사탐 응시에도 가능하니까. 맞아요. 꽤 많은 대학들이 다 네. 가능은 합니다. 사실 고대도 네.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가능한데 올해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내년에 시험을 본다면 고2 가능하니까.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있지만 재수해도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재호 선생님께서 자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여기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내가 지원은 했는데 시험을 제대로 못 보게 된다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는 지원이죠. 맞아요. 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대학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확인을 꼭 하자. 네, 뒤에까지 자, 의대까지 있습니다. 네, 보게 의대도 되면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성대는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다 합해서 수능 선택 과목 제한은 없는데 네. 확통, 사탐도 응시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 아주대 수능 선택 과목 제한 없고 확통이나 사탐 응시에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이한 정리가 건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가천대가 유광이 안 써 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네. 사탐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라. 네. 즉 국영수를 맞춘다면 할 수는 있겠다. 자, 근데 연세대 미래하고 경북대 의예는 네. 미적 기하 과탐 두 과목 선택하는데 다른 과탐 과목을 응시를 맞아요.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탐 지원한 학생은 안 되죠. 응시가 안 되는 거고 네, 네, 네. 과학도 계열이 달라야겠네요. 맞습니다. 고대랑 똑같습니다. 네.
고대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디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 자료는 따로 또 사이트에 올려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학생들께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요거 확인하시고 9월달 수시 원서 쓰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최저 기준과 실질 경쟁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술의 경쟁률은 굉장하죠. 맞습니다. 몇 백대 1대 1대도 있고요. 맞아요. 경쟁률 굉장한데 최저 기준하고 실질 경쟁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보는 최초 경쟁률이 경쟁률이 아니다. 지금 네. 뭘 보는 첫 번째다? 수능 체제를 맞추게 되면 네, 충족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하대 의예과 작년 교과 전형의 실질 충족률, 최저 기준 충족률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몇 프로인가요? 30%대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학교를 최종 불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앞서서 우리 신재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 기준이다. 맞아요. 수능 최저 기준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놀랄 있을 것 겁니다. 같은데요. 고대 최저 기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최저 기준을 쫙 넣어놨어요. 눈에 띄는 게 이제 경영학과입니다. 자, 이건 거의 수능 전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4개 합 오니까 111, 2 정도까지만 경영학과 논술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가혹하죠. 자, 나머지 학교들도 최저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 한의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3개 합 4니까 이것도 빡빡하죠? 빡빡해요. 자, 빡빡합니다.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탐구 과목의 한 과목으로 탐구 과목의 최저를 넘길 수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두 과목 평균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네. 두 과목 평균이면 1, 3이면 2등급이 되는 거죠. 소수점 반영입니다. 빡빡해요. 그렇죠? 빡빡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인문계에서 외대, 건대, 동대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 저희들이 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대부터 서울여대까지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요거는 Q&A에 다시 올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좋습니다. 학습 Q&A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덕여대, 덕성여대까지. 근데 요거 특징이 있는 거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겠어요.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연대, 한양대, 그 다음에 시립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문과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제시문 나오고요. 표그래프 나오고요. 수리 논술 나옵니다. 그럼 국어 잘하는지 영어 잘하는지 수학 잘하는지를 다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답안만 보면 그 학생이 대충 수능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만 보고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문계는 그런데요. 자연계는 어떤가요? 연대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까? 연대 수능 전에 보는데 확통, 기하, 미적분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대 수리는 확통, 기하, 기하, 미적분 다 나오는데 네, 올해 미적분. 같은 경우에 6세트의 문제였고 네.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확통기 안 나오겠지 그런 거 바라지 말자. 네. 다 공부가 되는데 10월 12일 날 시험 보니 학생들이 다 준비하기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시험 볼 수가 있겠다.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볼 수 없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논술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해요. 가서 그냥 운 좋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딱 잘라 얘기합니다. 시험은 붙으려고 가는 거지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맞다. 자,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진짜 보는 거예요. 자, 맞아요. 준비를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질 경쟁률과 지원 경쟁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이 부분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 경쟁률은 나눠지긴 하는데 수능 충족률도 사실은 실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죠? 애들이
허수도 있고 허수가 네. 어떤 말입니까?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러 온 아이들 네. 또 추가 합격 빠지고요. 네. 오전에 빠지게 되면 한 반 정도는 날아갑니다. 지금. 네. 특히 중앙대 의학 같은 경우는 네. 의학을 합쳐놓은 충족률이 13%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실질 경쟁률을 확인하기 전 지원 경쟁률이 100대 1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능 충족하는 게 한 50% 정도 된다. 많이 잡았네요. 네. 50, 그렇다면 50대 1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반이니까 25대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답안을 끝까지 완성한 친구들은 여기에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따지면 실질 경쟁률은 사실 지원 경쟁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면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과하고 문과하고 섞여 있는데요. 의학부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맞아요. 큰 차이가 나죠. 맞아요. 그죠? 지원 경쟁률은 238대 1인데, 저거는 의학과인 거고 네. 학교가 발표한 의학 그리고 약학 섞어놓은 거는 메디칼 계열입니까? 네, 메디칼 13%로 계열에서? 줄어듭니다. 이게 메디칼 계열로 가면 13%로. 충족률이 13%로 더 떨어진다는 맞아요. 말씀이죠. 네, 뒤에 들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차이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논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최저다. 최저 기준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또 써놓으셨네요. 네, 자, 다 비슷한 자연 내용들입니다. 계열의 수능 최저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맞아요. 한양대 인터칼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여기는 최저가 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요 자료는 저희들이 올려드린 거 꼭 보시고 네. 참고하시기 네, 쭉 바랍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이대도 올려주셨고요. 네, 맞아요. 친절하세요, 쌤.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성대는 의예과는 평균이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성대는 작년까지 네. 의예과도 탐탐 불리였기 때문에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1, 1이면 두 개를 1로 반영했지만 올해는 두 개 평균이기 때문에 의예과를 쓰는 친구들은 주의해줘야겠다. 네, 요거는 제 내피셜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능 최저가 한 등급이 올라가면요. 교과나 학종, 특히 교과에서는 내신 등급은 한 0.1에서 0.2 정도가 변화합니다. 역시 입시 전문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조금 더 빡빡하게 올라갔다, 좀 강화되었다라고 하면 실질 경쟁률은 그만큼 더 떨어질 거고요. 맞아요. 내신을 반영한다라 하더라도 내신을 반영하는 값이 더 줄어듭니다. 결국은 논술을 잘한다라는 것은 논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 기준을 맞추는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것이 합격의 가장 맞아요, 중요한 변수다. 맞아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논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해야 수능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디컬 계열의 학교들의 다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네, 수능 최저하고도 다 정리됐고 여기 좀 특별한 거 없나요? 과천 내용 두 개 평균 써 있긴 하지만 아까 네. 얘기했듯이 네. 사탐도 가능한데 사탐을 하게 되면 사탐 점수 수능 최저를 쓸 수는 없다. 수능 최저는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수능 최저는 과탐 평균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연계 이거는 평균. 구체적으로 학교들의 실질 경쟁률과 최저 맞습니다. 충족률을 맞습니다. 보여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봤듯이 서강대 같은 경우에 116대 1인데 충족률이 25%다. 네. 충족률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허수 반 빠지고 추가 빠지면 네. 15대 1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서 끝까지 쓰는 애들까지 치면 한 또 빠져야 반 돼요. 되니까 7.5% 되면 네. 7.5대 1이면 정시 경쟁률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평균인 거고 기공 같은 경우엔 13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논술 공부 열심히 하자. 맞습니다.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최저를 정말 준비하자. 맞추자. 준비하자. 자, 중앙대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요거 넘어갈까요? 네. 자, 경희대 특별한 거 있나요, 여기? 경희대가 아까 문과랑 똑같이 평균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보다
분명히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건 이제 보여주는 거고. 맞습니다. 최저 충족률을 계산하고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요거보다는 더 떨어진다. 떨어질 것 같다. 네, 건대도 마찬가지죠. 네. 경희대 의예과, 중앙대 의예 약학과가 있는데요. 야, 여기는 충족률이 13%밖에 안 되네요. 학교 정말.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의회 약학 합해놓은 게 13%.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 자료네요. 아니요. 왜냐면 이유가 사합이어서 그래요. 사합. 사합이라. 네, 네. 최저가 높다 이거죠. 네. 자, 사합은 어렵다. 네. 그리고 올해 고대도 사합 8, 네. 사합 5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논술은 수능과 함께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 요거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경쟁력 있는 풀, 자신의 위치가 얼만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네네. 드릴까요? 자, 경쟁력이 있는 글이라는 건 뭐냐면요. 친절한 글입니다. 내 글을 읽는 독자는 채점하는 교수죠. 네, 네. 교수는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논지의 발문에다 써놨어요. 거기에 꼼꼼하게 맞춰서 그 독자가 읽었을 때 원하는 답안이 써져 있는 글이 경쟁력이 있는 글입니다. 답이 됐나요? 네. 자, 그럼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학적인 수사를 쓰는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이 소설이나 시 같은 것들을 다루는 능력치는 전혀 없어도 됩니다. 건조하게, 간결하게 내가 쓰라고 요구하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요구하는 그것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수사 이런 건 전혀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글이란 간결하고 그 다음에 명료한 글이지 이 문학적인 수사를 가지고 얘 참 글을 잘 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짧은 기간에도 완성도 있게 내 글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는요, 대성함 같은 경우는 논술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혼자 공부하거나 좀 소수의 인원일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 중에서 잘 쓴다라는 것이 합격할 만한 글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인문계에서는 마이맥을 활용하셔서 첨삭을 받아보시면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너의 글이 어느 정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조금 인원이 있는데 또 인강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마이맥에서 박성원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연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자연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글이긴 하지만 네. 우리 이과 인간들은 네. 논술 쓸 때 식만 쓰는데 네. 식만 쓰면 채점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친절한 글을 써라. 채점자는 배려한 글을 써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를 파악하고 쓰는 게 맞다. 네. 의도를 파악할 때도 채점자에게 기본적인 접근 방향성 언급하고 써주자. 네. 그래야 식을 이해할 수 있고 배점표를 보고 일자 채점자가 확인을 할 때 네. 이게 채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과나 문과나 똑같네요. 똑같아요. 친절해야 되고요.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답안을 구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문과나 이과나 학문이니까 똑같겠죠. 맞아요. 자, 요 간결하고 명료하고 의도파하고 친절한 글쓰기 지금부터 마이맥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이 일치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은 내 수능 점수로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일 때가 많거든요. 또 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교과나 학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일 때가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논술이 있습니다. 자,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최저 기준이 있다면 그걸 꼭 넘겨야 하고요. 학교가 원하는 답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이 일치되는 행복한 입시의 마무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마이맥에서 논술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는 맡아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신재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인문계는 박성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에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요 질문을 한 친구들이 꽤 많은데 요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논술이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 창의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패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글이라는 것이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3세계, 4세계 가가지고 내 얘기만 한다. 이건 창의성이 아니에요. 논술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제한된 창의성입니다. 자, 제가 붙인 얘기인데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논제 발문과 제시문에서 방향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범주 안에서 자신만의 글을 써야지 이 범주를 뛰어넘어서 잘난 척하거나 현학적인 허세를 부린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글을 고집하지 말고 학교가 원하는 패턴을 익숙하게 여긴 다음에 주어진 제한된 범주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구하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네, 네, 자, 네. 자연계에서는 자신만의 어떤 답안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똑같습니다. 의도림이 결정되어 있다. 네. 이 사례로 논술의 채점 방식이 일반적으로 네. 일단 1차 채점자 친구들이 배점표를 보고 체크를 합니다. 네. 의도에 맞지 않는 걸 체크를 하고 몇 개 이상이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자신만의 건 안 된다. 패턴이 중요하다. 의도가 네. 중요하다. 네. 인문계나 자연계나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글을 고집하면서 말 안 되는 창의성을 강조하지 말아라. 학교가 원하는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 이 패턴이 딱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생각할 수 있는 제한된 범주를 주니까 그 제한된 범주 안에서는 창의성을 발현하자. 출제 의도. 네, 출제 의도를 파악하자. 인문계 자연계 똑같네요. 네. 자, 요거는 수리 논술에 대한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을 뽑아놓은 네, 맞아요. 건데요. 확통 기하의 비중이 합불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이게 우문인 것 같은데 앞서서 답을 다 주셨죠? 아시죠? 네. 답해 주시죠. 네, 케바케다. 그 다음에 학교의 문제 출제 범주를 꼭 확인하자. 네. 제 답이 맞았나요? 맞아요. 근데 주요 대학들은 네.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주요 대학들의 기출된 사례를 보게 되면 주요 대학들은 기하 학통을 무조건 해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수 1, 2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적은 자연계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기하는 선택 안 한 친구들도 많지만 학교에서 배우니까 요건 논술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인문계에서 수능 과목으로 보는 확률과 통계 역시도 결국은 이 자연계 수리 논술에는 다 출제되니까 맞아요. 얘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그런데 텐데요. 확통 기하는 미적분에 비해서 엄청 쉽게 나오고 네. 또 기하 파트는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딱 3개. 네. 2차 곡선, 벡터의 연산, 네. 정사형. 그러니까 네.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네. 혹시 모르니 기본적인 개념만 좀 정리하자. 다른 내용들은. 네. 확률 통계도 책이 얇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 경우의 수 내용들부터 통계 추정까지 쭉 정리하고 이그젠플 정도 풀 줄 알면 기출과 병행할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절대 네. 헤비하지 않다. 준비하자.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영역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준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기 오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네, 대성마임에게 신재우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이 내용들이 방금 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요? 이제 50% 다 출제가 되었다. 주요 대학들은 확률 통계 기하 파트가 보면 알겠지만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셨는데 자료는 올려주실 거죠? 네, 올려주겠습니다. 자, 각 대학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내 목표 대학이 지금 넘긴 대학들 중에 있다면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고는 논술 합격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없습니다. 공부하고 가자. 그런데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헤비하지 않으니까 신재우 선생님이 시키는 그 부분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맞나요? 할 수 있다. 충분합니다. 네, 신재우 선생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논술의 상관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수능이 그 논술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죠. 왜 내피셜로 막 그 학생들 논술 답안을 보고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을 뽑는다 뭐 이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왜냐면 문장을 볼 때 수학 쪽에 문장용 해석을 하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수능 시험은 답을 확인하지만 논술 시험은 과정을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나 의도에 맞게 서술했는지 논증이 잘 돼 있는지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수능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 합격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 논술을 준비해야지만 네. 합격 컷이 나오겠다. 저는 수능과 논술 상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수능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술 답안을 아무리 잘 써도 다 바꾸겠습니다. 네. 논술 답안 아무리 잘 써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연관은 있지만 최저 기준 이상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수능은 논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을 잘하면 논술도 잘할 수 있다. 다만 논술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문계에서 똑같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두괄식이나 미괄식의 문장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둘은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준비해야 된다. 학생들 부담이 너무 많을까요? 둘 다 준비합시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고와 영재고의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영재고 출신 학생이 한 건가요? 일반고 출신 학생이 했을까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할 내로 연대를 본다면 최초합은 영재고 과학고가 많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 접수를 다 본다면 네. 일반고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최초만 보고 영재하고 다 싹쓸이 하네 라고 오해하지 말자. 네. 문과는 어떤가요? 문과는 영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문과는 영재고가 없는데 요거는 제가 논술 선생이기도 하지만 입시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몇 개인가요? 1,700개가 있습니다. 와. 1,7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영재 과고가 28개예요. 그러면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높은 건 맞죠. 그러나 이 학교의 숫자 대비 맞아요. 인원 대비 합격 비율을 보면 영재고가 일반고보다는 많이 붙는 편이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합격한 최종 인원을 보면 일반고 합격자들이 훨씬 많다. 이게 답이 될까요? 자, 그럼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은 논술을 합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가 되는 맞아요. 거고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 맞아. 나의 출신과 성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출신에 맞는 성분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고 특히 논술은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이후에 논술 준비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수능 이후에 논술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대체로 이래요. 목표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의 최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최저 기준이 높으니까 지금 이걸 충족을 못 하는데 요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하면 되지 않겠나? 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기하 학통을 다 준비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네. 논술 시험 학통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끝나고 준비하는 건 할 수가 없다. 네. 다만 특이하게 성대 같은 경우에 수원투의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네. 수원투에 대해서 특히 머리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규칙성을 딱 보고 바로 보이는 친구들. 네. 그런 아이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탁월함을 갖춘 맞습니다. 친구들은 된다.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다면 네. 준비해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논술 시험을 보면 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 이거예요. 그래서 최저 기준 충족과 논술에 대한 준비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맞아요.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 질문까지가 저희 마임에게 올려주신 질문들이에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과 상관없이 논술을 대할 때, 특히 수리 논술을 대할 때 학생들이 어떤 자세나 목적의식,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논술이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이 수학이 아니라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공부할 때 의도를 파악하자. 네. 그리고 채점자를 배려한 서술을 하자. 이것만 네.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에 멀리 있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과정은 너무 탁월하고 멋있어요. 답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 논술에서. 생각보다 합격 컷이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마다요. 네. 당연히 메디컬은 높아지겠지만 네. 자기가 쓰는 대학에 따라서 정답이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대학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네. 포기하지 말고 써야 된다. 네. 오늘 그 신재우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수능 이후 논술 준비 안 됩니다. 안 자, 돼요. 내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하자. 자, 수능도 준비하고 논술도 준비하자. 논술 이건 꼭 알고 가자. 오늘 2025학년도 논술 온라인 설명회 2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명회 사전 질문을 올리고 채택된 당첨자 발표가 있죠. 네. 자, 오늘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2부 설명회 보셨듯이 여러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우리 대성매 아이맥의 직원들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을 올려주신 많은 학생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2025학년도 대학에 가고자 하는 고3 N수생 여러분들이 논술을 통해서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어떻게 네. 인사할까요? 뭐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자, 수능도 대박 나고 논술도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파이팅!